안녕하십니까. 사주이야기 126번째. 이번 주에는 군비쟁제 사주의 특징과 운기 적용법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주를 어느 정도 접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비견과 겁재는 재성을 극하는 오행이란 거죠. 즉 재성을 쟁취하는 존재 또는 재성을 빼앗아가는 존재를 바로 비견겁재라 합니다. 이러한 비견겁재는 육친적으로 형제를 뜻하고 나아가 친구 또는 동료, 경쟁자를 뜻하고 재성은 재물과 남자에게는 이성 배우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신약한 사주에서는 이러한 비견겁재가 버거운 재성을 취할 힘이 약한 나에게 힘을 보태주거나 아니면 버거운 재성을 같이 가져가서 덜어주는 고마운 존재가 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약한데 형제나 친구, 동료가 힘을 보태주면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바람막이가 되는 것 같죠. 자, 허나 신강한 사주는 혼자서도 충분히 재성을 취할 수 있거나 오히려 혼자 취하기도 부족한 형국인데 다른 형제나 친구, 동료들이 부족한 재성을 나눠 갖자고 하니 바로 싸움이 나게 됩니다. 작은 재물을 놓고 여러 사람이 쟁취하라고 하니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현상을 군비쟁제 또는 군겁쟁제라고 합니다. 그러니 군비쟁제, 군겁쟁제는 신강한 사주에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비겁을 형제로 보아서 군비쟁제, 군겁쟁제가 되면 형제들 간의 재산 싸움으로 해석했지만 현대에서는 비겁을 경쟁자로도 봐야 됩니다. 자, 이러한 군비쟁제의 사주는 신강한 사주 중에서도 비견겁재가 많아 신강해진 사주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군비쟁제, 군겁쟁제가 된 사주는 작은 재물 하나를 놓고 여러 경쟁자가 다투는 형국이니 재물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업이나 상업에 매우 불리하니 상가해야 되지만은 그게 본인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안정된 월급을 받아야 되는 팔자인데 말이죠. 또한 군비쟁제 또 군겁쟁제 사주는 경쟁자가 많은 형국이니까 절대적으로 동업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재성은 남자 사주의 이성 배우자가 됩니다. 그러니 비겁이 많아 신앙하고 재성이 약한 사주는 재성을 심하게 극하는 현상이라 이성 배우자를 학대하게 되는 현상도 보인다는 얘기죠. 자, 약한 재성을 놓고 싸우는 군비쟁제, 군겁쟁제 사주는 남자의 경우 재성이 이성 배우자도 되니 자칫 경쟁자에게 이성 배우자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비견겁재가 많고 재성이 약한 군비쟁제, 군겁쟁제 사주팔자는 운기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운기에서 강한 일간을 더 강하게 하는 비겁운이나 인성운은 당연히 좋지 않겠지만 사주에 약한 재성운을 채워주는 재성이 찾아오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은 많은 비겁들이 달려들어 또 싸움을 하니 좋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재성이 오는 운기에 오히려 큰 재물사고가 나서 손죄로 이어지거나 남자는 이성 배우자와 이별하는 운기가 됩니다. 또한 재성은 아버지를 뜻하니 아버지가 흉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자, 군비쟁제, 군겁쟁제 사주는 보편적으로 식상운이 좋다는 거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팔자를 통해서 어떤 사주팔자가 군비쟁제 또는 군겁쟁제 사주가 되는지, 또한 이러한 군비쟁제, 군겁쟁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운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사주를 볼까요? 을미년, 무자월, 무진일, 정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가 군비쟁제, 군겁쟁제가 된 사주팔자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 4편이 많으면 사주가 강해지고 상대편, 내 힘을 빼간 오행이 많으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죠. 자, 일간이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4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아니면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네 편이 되겠네요. 먼저 비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미토, 작은 흙이 있네요. 그리고 월간의 무토, 일지의 진토 해가지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사와 지장간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작은 흙, 큰 흙 해가지고 비겁이 많은 편이죠. 다음에 불을 찾아볼까요? 인성인 불은 시간의 정화, 그 다음에 시지의 사화에서 작은 불, 큰 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미토 지장간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편은 미토 작은 흙, 그 다음에 무토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정화, 사화, 작은 불, 큰 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주고 있어서 내 편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사주가 아주 강해질 가능성이 많아졌죠. 일단 상대편도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내 힘을 빼간 오행은 식사, 내가 생해준 오행, 그 다음에 재성, 내가 극한 오행, 그 다음에 관성, 나를 극한 오행, 이 세 가지가 상대편, 내 힘을 빼간 오행이 되겠죠.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준 오행이라 쇠가 되겠고, 재성은 물, 그 다음에 관성은 나무가 되겠네요. 자,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전혀 없죠. 사와 지장간에 경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지에 자수, 조그마한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진토 지장간에 계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에 을목, 작은 풀 정도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미토 지장간에 을목, 진토 지장간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편은 나와 있는 거라고는 을목, 자수, 작은 풀과 작은 물뿐이네요. 나머지는 지장간에 들어있는 쇠와 물뿐이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니까 사주가 아주 강해진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얼마나 강해졌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을목이 나를 극할 수 있나요? 이 작은 풀로. 이 흙은 큰 흙, 광활한 대지다는 얘기예요. 큰 흙 두 개가 합쳐지다 보면 어마어마한 흙이 덮치다 보니까 이 나무는 토다 목절로 해서 흙에 덮이게 생겼다는 얘기죠. 죽게 생기다 보니까 살길을 찾아보니 미토 지장간에 정화가 보이네요. 그래서 정화한테 목생활을 해보네요. 작은 불에 작은 나무가요. 그러니 이 관은 살기 위해서 정화에 생을 하면서 관인상생으로 내 편이 돼버렸네요. 그러면은 나머지 자수 하나 남죠. 자수 하나 조그만 물이 있는데 이 물 하나 가지고 이 많은 흙들 있죠. 진토, 미토까지 더군다나 정화사와 큰 불 작은 불이 화생토까지 받은 이 흙들에게 물을 공급하랴. 그 다음에 불을 끄랴. 그 다음에 미토는 또 불을 뿜은 흙이죠. 상당히 저열한 흙에 물이 많이 흡수당해 버리겠네요. 그러니 물이 거의 고갈되기 일보 직전이다 보니까 나를 내 힘을 빼간 오행들이 너무 힘을 잃어가지고 신강사주를 넘어서 최강사주까지 갈 수 있는 사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사주가 됐고 용신은 자수가 되겠죠. 자, 재성이 용신이 돼서 재물이 좋다. 과연 그럴까요? 이 재성은 거의 고갈되기 일보 직전이죠. 용신이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신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열악하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다 보니까 재물운과 그 다음에 이분이 남자분이니까 이성 배우자운이 매우 약한 사주가 됐네요. 운기에서는 쇠를 받아야 되겠죠. 쇠도 큰 쇠를 받아야 좋겠네요. 그래야 이 많은 비급들을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억부로도 쇠가 강한 기운을 많이 설을 해주고 또 물하고 연결을 해주니까 큰 쇠가 오면은 아주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은 자수, 희신은 운에서는 반드시 쇠를 받아야 좋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이 불은 흙을 생하느라고 화생토를 해가지고 흙하고 한통속이 돼버렸네요. 그리고 비급들이 이렇게 많죠. 이 조그만 물 하나 가지고 흙들이 조열해지다 보니까 물이 너무 그립겠죠. 겨울이라 하지만은 겨울 가뭄이 들었네요. 그래서 이 흙들은 서로 이 물을 차지하려고 난리가 났네요. 그러니 이 사주가 자연스럽게 군비쟁제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이 조그마한 재성 하나 가지고 이 많은 흙들이 서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뜯어먹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군비쟁제, 군급쟁제가 제대로 일어난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주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그러게 되면 상당하게 재물소진이 많고, 그 다음에 형제간의 재물 다툼도 많은 사주, 경쟁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나 상업은 맞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사업을 하더라도 동업은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사주파자들이 이러한 경쟁 좋아하고, 그죠? 경쟁자가 많고, 또 인성 비겁이 많다 보니까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학문에다 집중을 하게 되면 재물을 쫓아가지 않고 학문으로 승부하게 되면 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명예, 그 다음에 학문으로 재물을 취할 수가 있는데, 묘하게 이렇게 군비정제가 된 사주들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재물을 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재물을 쫓아가다가 꼬꾸라지는 그런 형국의 사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 군비정제가 됐고, 또 이 재성이, 이분이 남자분이다 보니까 이성 배우자운이 되죠. 이성 배우자를 놓고 이렇게 비겁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칫 이 배우자를 뺏길 수도 있고, 또 이런 강사주다 보니까 이 물이 고갈되기 일보 직전이다 보니까 배우자가 매우 신약해지죠. 이 자수가 말라버리기 일보 직전이다 보니까 배우자가 병약해지고 또 병에 시달릴 수 있는, 학대받을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배우자운을 약하게 하는 부성인묘 있죠. 처성인묘구나. 참, 부성인묘가 아니고 신자진이, 삼합에서 신자진이 수국이죠. 이 진토가 묘고가 되죠. 물의 묘고가 되니까 이 진토가 물이 묘고로 들어가는 운기라 이 물이 처성이다 보니까 처성인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운이 매우 좋지 않고, 또 무진 백호죠. 배우자운에 백호가 있다 보니까 배우자운이 더 좋지 않고, 또 가녀지동이죠. 이러한 기운까지 해서 군겁정제가 되면서 재물운도 안 좋지만 이성 배우자운도 매우 안 좋은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보자고요. 경인년 개미월 임자일 신의 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도 군비정제가 상당한 사주팔자인데요. 어떻게 이루어진 사주길래 군비정제가 됐는지 한번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알겠죠. 역시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인 오행부터 찾아볼까요? 자, 일간이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아니면 물을 생해주는 쇠가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비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의 개수, 작은 물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일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져서 물기운이 강하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다음에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에 경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시간에 역시 작은 쇠, 신금이 있네요. 인성인.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내편은 경금 큰 쇠, 개수 자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신금 작은 쇠,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해가지고 상당히 내편이 많아서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많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식상, 재성,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네요. 내 힘을 빼간 오행.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진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네요. 식상이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지에 임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미토 안에 을목, 그 다음에 해중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고 임목 안에 병화, 그 다음에 미토 안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에 미토 작은 흙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임목 안에 무토, 그 다음에 해수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편이 나와 있는 것은 큰 나무 임목과 작은 흙, 미토 뿐이네요. 나머지는 지장간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내 편이 너무 많고 상대편은 임목, 미토 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상당히 강해지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어느 정도 강해졌으며 사주 형국이 어떤지요. 자, 임목이 있어요. 임목은 어떤가요?
또 미토는 어떤가 한번 보자고요. 이 사주가 계수, 임수, 자수, 해수 합쳐져서 상당히 큰 물인데 이 경금이 금생수를 하느라고, 만약 이 계수만 있었으면 금생수하고 남는 쇠가 힘으로 임목을 금극목을 할 텐데, 다행히 임수하고 합쳐져서 큰 물이 되다 보니까 금생수를 할 수 있는 큰 물로 변해가지고 금생수를 하느라고 임목을 극하지는 않네요. 근데 금생수를 받은 이 많은 물들이 큰 물 작은 물에 합쳐서 상당한 쓰나미 같은 물이 됐네요. 이 신금은 금생수를 한다기보다 너무 작은 세다 보니까 수자금침이 돼버렸지만 여튼 물기운이 상당한 사주팔자가 됐네요.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호에는 물기운이 되겠네요. 자, 이 물이 쏟아지게 되면 이 미토는 어떻게 되나요? 거의 축토같이 되고 흙탕물이 되기 일보 직전이죠. 이 미토 정도는 한 방에 쓸어버리겠네요. 그리고 이 임목 역시 이 많은 물을 갖다가 한꺼번에 받아내려니 거의 젖은 나무 또 썩은 나무가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 힘들이, 나무하고 흙은 전혀 힘이 없고 이 안에 지장 안에 들어있는 병화하고 정화는 거의 꺼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 아주 심각한 사주팔자가 됐네요. 이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됐네요. 나무는 젖어가지고 썩기 일보 직전이고 미토는 거의 축토같이 되면서 흙탕물이 되기 일보 직전이고, 해중의 간목 역시 이 임목도 썩어갈 판에 이 간목도 거의 썩어서 힘을 발휘를 못하겠죠.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인중의 병화, 미토 안의 정화도 거의 희미한 불빛이 돼버렸네요. 그러니 이 작은 불, 큰 불이 있지만은 이 희미한 불을 가지고 이 많은 물들이 서로 이 불을 차지하려고 쟁탈전이 벌어진 군비쟁제 사주가 됐습니다. 이 나무가 중간 역할을 수생목, 목생화로 연결해주는 이 식상이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좋던데 너무 식상이 썩어버려가지고 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젖어버려가지고 목생화가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군비쟁제가 돼버린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용신은 그래도 물을 받아내고 있는 임목이 그래도 용신에 들어가겠죠. 아니면 임목 안에 무토가 용신이 되든가 물을 막아줘야 되니까. 자, 희신은 반드시 큰 나무가 와야 됩니다. 간목이나 임목이. 자, 불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화가 오게 되면 정계충으로 깨지죠. 또 병화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인병충이 돼버리죠. 그리고 사화가 오게 되면 이 나무가 목생화를 해줄 것 같지만 너무 젖어서 목생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해충으로 바로 사화를 꺼버린다는 얘기죠. 오화가 오면은 좌우충 돼버리고, 그러니 불기운이 들으면 다 물이 달겨들어서 다 꺼버리는 운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나무 기운이 큰 나무가 와서 이 물을 자연스럽게 수생목으로 빼내야 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식상운이 가장 좋습니다. 식상운 중에서도 큰 나무 있죠. 간목이나 임목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하고 불하고 같이 오는 건 괜찮겠죠. 병인이라든가 이런 운이요. 식상하고 나무하고 같이 오는 이런 운이 좋지, 나머지 운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불이 오게 되면 사주에 불기운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이 오게 되면 재물이 생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이 오면 손재가 되고 불을 다 물이 꺼버리기 때문에 또 이성 배우자하고도 이별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불은 아버지를 뜻하죠. 아버지와 흉한 기운을 받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주에서 군비쟁제가 사주에서 왔을 때, 사주에 있을 때 운에서 이런 재성이 오면은 좋다고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재성이 깨져나가는 운이라 좋지가 않다는 거. 앞에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사주도 물기운이 재성으로 오게 되면 그런 군비쟁제가 더 심해져서 재물손실과 처와의 이별, 이성 배우자와 이별, 아버지가 흉한 기운을 받는 운기가 된다는 거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네요. 이 사주 역시 재성이 상당히 꺼지다 보니까 이성 배우자 운이 매우 약한 사주가 되겠죠. 이성 배우자를 놓고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한다. 또 이 많은 물이 불을 꺼버린다. 그러니 이성 배우자의 건강 조심해야 되고 또 이 많은 경쟁자에게 뺏길 수도 있는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다 보니까 배우자 운이 매우 안 좋죠. 자, 배우자 운이 안 좋다 보니까 일지에 양이살이 보이시죠? 자수가 양이살이, 임수에게 양이살이 되니 이 강한 사주에 양이살이 있으면 부부 상제. 양이살은 칼을 쥐고
경쟁을 하는 그런 살이다 보니까 이게 일지에 있다 보면 이렇게 부부 상정이 일어나는 살로 작용을 합니다. 사주가 약하면은 좀 덜 하는데 사주가 강하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강한 양인살의 기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임차가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이다 보니까 더더욱 또 이성 배우자운이 안 좋은 그런 살로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군비정제로 인해서 재물운이 안 좋고 그리고 이성 배우자운도 안 좋은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재물운 안정이 안 되니까 이 사주 역시 이런 경쟁조하고 그 다음에 인성 발달하고 그래서 또 욕심 많고 이런 기질을 학문에다가 집중하게 되면 학문빨이 대단해서 학문 명예로 재물을 벌 수 있지만 묘하게 이렇게 군비정제가 된 사주들은 재물을 따라가서 폐가망신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 군비정제가 된 사주들은 가급적이면 명예, 그 다음에 학문으로 가게 되면은 좋은 사주팔자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군비정제, 군겁정제 사주를 풀어봤는데요. 특징과 그 다음에 군비정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